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토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오전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500개 바이오 제약사 중에서 이번에 가장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흑자 전환을 이루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들에게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 장세 속에서는 여전히 식품 관련된 주와 패키지 포장 관련된 주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메가이CS, 한미약품, SK텔레콤, 롯데그룹에 대한 소식을 담아봤고요. 중기부에서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왕이 방한 소식과 함께 CS윈드, 그린플러스, 제너셈, 두산솔루스에 대한 공시를 준비하였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빅히트와 두산밥켓, 대우조선해양, KG모빌리언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GH신소재, ECS, 한국수출포장, 녹십자 랩셀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이렇게 페이퍼코리아 같이 제주 관련된 종목, 또 간편식 수요에 따라 서울식품,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된 ECS 링네트, 음압병동, GH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고요. 현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공급이 부각되면서 막판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패키지, 우정바이오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넵튠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 분석입니다. 코로나 장세 속에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당연히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형주에서는 여전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늘 살짝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키트와 관련된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치료제 쪽에 그나마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테마적인 흐름에서는 음압병동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정부가 비대면 관련 쿠폰, 음식 배달 쿠폰을 또 연말에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식품 관련주라든지 패키지 포장 관련주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있고, 재지 관련된 내용도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에 시멘트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뉴스에서 SK이노베이션 저평가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 7%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대형주치고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업종이 여전히 좋은 가운데 석유화학 관련된 업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효성 TNC를 탑픽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마존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봐야겠는데요. 코리아센터의 흐름이 계속 좋고 또 아마존 웹 시스템을 동원하는 그런 만도의 흐름이 좋고 계속해서 아마존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빨간불 코스피 개인 외인 매수의 반등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12월 중순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월 초 1차 대유행 이후에 1,500명대 다시 한번 들어서면서 20, 30대 감염자도 28%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한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면 2.5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큰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오늘도 메가이CS가 18억 규모의 인공호흡기 공급 계약에 따라서 주가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급등 급락이 좀 심한 종목이니까요. 대응을 안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셀트리온 제약, SK케미칼까지 올랐고 SCM 생명과학을 또 담았습니다. 셀트리온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대정화금 역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런 패키지 같은 포장 수출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이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GH신소재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 코로나 치료제와 음압병동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가 오늘 코로나 이후 영상회의 솔루션 업계를 평정했다. 제7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대상을
영향을 받았는데요. 웹 브라우저 기반의 영상회의 솔루션으로 재택근무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기업이죠. 앞으로 다양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서 영상회의, 화상회의 같은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는 만큼 알서포트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버스를 6,800억 원을 쓸어 담은 개미 상승장의 눈물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개인들이 인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14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증권업계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2,800, 2,900, 3,000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분들은 코로나 장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였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식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이 신뢰성에 손상을 가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에서도 과연 유효할지 의문이다. 용량 차이로 인한 효과 차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낮다는 부분을 좀 믿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와 같은 데이터 부분이 믿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FDA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내용에 더 의문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관련 뉴스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1년새 잉여 현금 흐름 48억 원 흑자 전환이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500대 기업 소속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26일 기업 평가 사이트가 조사한 기업 상장사 259개사의 올 3분기 개별 기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이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1671억에서 올해 3분기 48억 원으로 무려 1년새 1719억 원 7100만 원을 증가시키면서 흑자 전환을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겨울철 필수 상비약 사총사로 전월비 26.9%, 이와 관련된 목과 코에 관련된 약들도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요. 릴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결국 명인제약과 이런 한미약품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0여년간의 시간이 흐른 이 복잡한 소송인데요. 릴리의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이 청구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당시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2심에 승소한 뒤 자이프렉사 복제약인 올란자를 2011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복잡하게 계속 소송이 이어졌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이 부분에 승리를 했다. 이런 쪽으로도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매각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쪽이 과연 넘어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문제가 많은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된 F-16 전투기의 수명 연장과 청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900억 수준이고요. 사업 기간은 2030년 9월까지 약 10년간 전투기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수주는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항공의 창정비 능력과 전문화된 군수지원 능력으로 가능한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해서 이렇게 수주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거니까요. 앞으로도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은 오전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그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 계획서 승인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총 승인으로 인해서 신설 법인인 티맵 모빌리티 출범이 다음 달 29일에 확정됐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SKT가 모빌리티 사업을 분할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기부가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26일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육성 전략입니다. 이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을 개편하고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지역 주력 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작은 판로 인력 등 집중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 관련된 사업과 그린 뉴딜 관련된 산업을 선정해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지역 균형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지역 주력 산업은요, 기계, 바이오 등 업종에 따라서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ICT가 융합되어 있으니까요. 이에 따른 블록체인을 통한 경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자동차 쪽이라든지 미래 에너지 쪽의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 섹터입니다. 디지털 산업과 그린 뉴딜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또 보시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스마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린 융합 소재 등 스마트 관련된 내용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 융합 스마트 부품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화학 신소재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거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오늘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CS윈드가 92억 원의 규모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지멘스 가메사 재생에너지 92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매출 대비 1.1%에 해당하면서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 4월, 9월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이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시공하게 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계약금은 63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13%에 달하는 큰 규모로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잠깐 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과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가운데 HMM이 한국 성급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공동 연구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총괄 전무님은 세계 해운 산업은 선박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하면서 한국 성급의 공동 협력이 이러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큰 시너지를 줄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밝혔고요. 계속해서 친환경 스마트 쪽은 선박 시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에버가 스마트 테크데이 2020을 개최하였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성과를 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스마트X 기술 역량을 공유하는 자리로 현대오토에버 기술 총괄 사업부가 주관을 했고요. 계속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위성 항법 장치, 빅데이터, 차세대 보안, 인프라 분야까지 자체 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술, 빅데이터 기술, 차세대 보안 기술, 정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을 다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현대오토에버의 그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 이쪽의 발전을 다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상사, LG 하우시스 계열사 분리에 대한 영상 준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9번 중 고문이 주도를 하여 신설 지주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LG 하우시스가 오늘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LG그룹 지주사인 LG는 26일 이사를 소집해서 LG 상사와 자회사인 물류기업 판토스, LG 하우시스, 반도체 설계회사 실리콘웍스, 화학소재 제조사 LG MMA 등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신규 지주회사 주 LG 신설 지주를 설립하는 안건에 의견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LG 관련된 사업 분야가 분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설 지주사가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열 분리에 따라서 또 좋은 측면이 나올 수 있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주가의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계속 방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방한도 기대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지도부의 변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방문해 준 걸 정말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한반도를 위한 한중 양국 간의 외교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쪽으로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50대 CEO를 전진 배치한다는 그런 임원 개편 소식이 있었는데요. 30억의 계열사들이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요. 오늘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 임원들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거 전진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인재 시장의 흐름을 싹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 지주를 비롯해서요, 유통, 식품, 화학, 호텔 부문 등 30억의 계열사를 모두 다 임원 인사를 단행한 만큼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빠른 임원 개편을 통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 관련된 그런 흐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성장률이 0.2% 상향을 했지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 섞인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지만 민간 소비가 좀 하향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5%, 물가 상승률은 1.5%를 제시하였습니다. 내년 전세가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최근 다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내년에 이어질 것이고 내년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추미애 그런 법무부 장관 관련하여 직무배제 취소 관련 건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치적인 흐름 관련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었던 뉴스인데요. 넷마블이 한국, 일본, 대만 모바일 게임에서 시장에서 전체 다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 세븐나이츠2와 마구마구 2020 등 매출 최상위권에 등극하고 있다는 모습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비대면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좋은데 다시 한번 게임주가 이슈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모바일 게임에서 흥행하는 성적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는 중국 업체와 26억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산솔루스는 계열사에 127억 원의 채무 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124억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경기도 의왕 쪽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라는 광양 황금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투자 지침은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에 기사가 나오면 수익률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주의 예측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 투자들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상장사 ST팜을 지난 5월 7일에 언급한 이후로 하루 만에 6.15% 급등을 하고 출고일 대비 수익률이 112%의 상승 추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주가가 3배 가까이 상승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임상 기자가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에 소개된 이후에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소개가 되는지 이에 따라 참고하는 기간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V 인베스트먼트 또한 10월호와 11월호에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업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4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누적 900억 원, 연간 컨센서스 126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1조 원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M&A가 가시화되고 있고 해외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점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위버스를 통한 그런 매출의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매출액은 최소 3천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예상 나오고 있고 BTS가 최근에 그래미 후보에 오른 만큼 앞으로 빅히트는 비싼 게 아니다. 컨센서스가 너무 낮을 뿐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올라갈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밥캣인데요. 주택 착공 반등과 함께 신제품의 호조를 이끌고 있다는 내용 나왔습니다. 2020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유럽에서는 시장 회복 지연에도 주요 제품인 미니 굴착기 판매 호조로 전년비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업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는 중립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리포트인데요. LNG 화물창 기술 독립을 위한 큰 발걸음을 띄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에게 기술 독과점 지위 남용을 이용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어 팔게 한 혐의로 1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GTT는 법적인 우월함을 이용해서 한국조선업계에서 제공받은 솔루션들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해서 선주들에게 홍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과징금을 통해서 한국조선업계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조선업의 기술력으로 GTT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형 LNG 독자 화물창 사업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때는 대우조선 해양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목표 주가 4만원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선박의 실제 건조 기간은 7에서 8개월이 걸리고 있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 선박과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더욱더 기술력이 돋보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요, SNS 커머스 중개 플랫폼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언택트 소비 확대,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휴대폰을 거의 동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이 클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 호스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NS 커머스 중개 플랫폼이 또 셀럽 링크가 본격화할 경우에 더 매출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성 유지의 전략 등 영업이익률의 개선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KG 올해서 합병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GH 신소재 음압병동 관련주 준비했는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 하루 이틀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 수출 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크게 받는 가운데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거래량이 아직 실리지 않은 측면에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ECS 같은 경우에는 작전주처럼 거의 만들어 갔는데요. 오늘 큰 거래량 상승과 함께 상한가가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시자레셀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오히려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경우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요, 그린 플러스 공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끌었고요. 만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 ECS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리가 없어서 LNK 바이오 대신에 잠깐 동구 바이오 제약을 넣어봤는데요. 동구 바이오 제약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 자회사 5개가 모두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투자의 흐름, 지분법에 대한 그런 투자 흐름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라든지 조선해양 관련된 종목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센터도 오늘 시간 외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이렇게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그런 바이오 제약 쪽에서 매출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제약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쪽에 너무 집중하셔서 투자하시기보다는 백신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컨택트주의 흐름이 돌아왔을 때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식품과 패키지 포장 관련된 종목 쪽에 코로나 타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